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새 정부의 자영업자 부채 탕감 정책, 이 가능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에 또 비상계엄까지 거치면서 자영업자분들 빚 문제가 정말 시급한 현안이 됐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 발췌 내용을 보면요.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과거 정부 사례랑 비교해보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료들 통해서 정책 배경이랑 핵심 내용, 이런 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제 TF, 이게 바로 가동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민생경제 회복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자영업자 부채, 자료 보니까 코로나 관련 빚만 해도 76조 원이 넘고 당장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34만 명. 와, 이거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위기감이 상당하죠. 근데요, 이런 대규모 부채 조정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좀 흥미로운 게 박근혜 정부 초기, 그러니까 2013년이었죠. 그때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비슷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요? 네, 1억 원 이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분들, 한 3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 50%나요? 네, 당시 공약보다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시켰으니까 그땐 정말 꽤 파격적인 조치였죠.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선례가 있었군요. 그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자료 보니까 연체 전이랑 후로 좀 나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일단 연체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금융권 자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원원라인 플러스라는 게 있고요. 폐업하신 분들을 위한 30년 장기 분할 상환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연체 전 대상이고요. 네.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 그러면 정부의 새출발 기금 이걸 통하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와, 90%요? 네. 그리고 더 오래 연체된 부실 채권들 있잖아요. 그건 캠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통해서 관리됩니다. 배드뱅크요? 네, 그 배드뱅크가 금융기관 부실 채권을 넘겨받아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와, 새 출발 기금은 90% 감면이라니 진짜 파격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이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그 계엄 이로 발생한 자영업자 빚, 이것까지 포함하고 새 출발 기금 대상 채권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인데 이것도 완화하거나 아니면 원금 탕감률 자체를 더 높일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새출발계금 지원 대상 기간을요, 2024년 11월 이후 발생한 부채까지로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11월 이후까지요? 네, 그리고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나 소각, 이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빚 부담 좀 덜어주자 이 차원을 넘어서요,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좀 더 크게 보면 이걸 발판 삼아서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정책들도 막 같이 나오는 거군요. 예를 들면 50조 원 규모 시중은행 참여하면 100조 원 넘어가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조성이라던가 아니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같은 것들요. 바로 그겁니다. 주가 조작하면 그냥 한 번에 아웃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기업이 자기 주식 사면 소각 의무화하는 거.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추진되는 배경이 그거였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새 정부 경제 운영의 큰 그림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아하. 특히 그 첨단 산업 기금 조성은요, 요즘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움직임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런 외부 요인에 대응하고 또 미래 먹거리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공약이라서 관련해서 산업은행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사례를 참고는 하되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자영업자 부채 탕감 규모나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동시에 첨단 산업 육성이라던가 자본시장 개혁 같은 거시적인 정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이 모든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분들 돕는 걸 넘어서요. 경제 전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서 구도적인 문제까지 개선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순께서 주목하셔야 할 지점은 이 정책들이 당장 수많은 자영업자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뭐랄까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물론 대규모 부채 조정을 하다 보면 불거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나 또 국가 재정에 미칠 부담 이런 것도 당연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부채 조정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이나 또 신용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른 영향은 없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